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액 그리고 이익단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을 이 두 회사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러한 양호한 실적 때문에 국내에는 CD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업체 이외에는 별다르게 이익을 내는 업체가 없는 거 아니냐. 특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재무제표를 통해서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팩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오 기업들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신약 개발 업체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단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이 1조 3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요. 전년 대비 37% 증가하는 양호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119% 동년 대비 상승하는 4,86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도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수주 측면에서도 올해 누적으로 보면은 2조 8천억 원, 작년도에 벌써 50%를 초과한 그런 좋은 수주 실적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공장 풀 가동, 그리고 4공장 램프업 이런 영향, 그 다음에 $1의 영향,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실적도 매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양호한 실적 때문에 국내에는 CD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업체 이외에는 별다르게 이익을 내는 업체가 없는 거 아니냐. 특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의 실적이 거의 우리나라 바이오의 실적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뚜렷한 매출액도 없는 상황에서 영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오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신약 개발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까지는 초라합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매출액이 크게 증가해서 1,200억 원을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를 보면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손익계산서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아직까지 초라한 실적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는 없는데요. 즉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재무제표를 통해서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팩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오 기업들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바이오텍의 핵심 가치는 이 파이프라인에 녹아들어 있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바이오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는 각각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타깃이라든가 또 적응증 그리고 모달리티라든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 다양한 회사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즉 파이프라인은 임상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에서 2상, 2상에서 3상, 3상에서 또 신약 승인이라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하나의 김치가 또 숙성되고 또 와인이 숙성되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의 가치는 이 파이프라인에 전체 녹아 있다라는 거고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그것도 언맷 니즈가 큰 분야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나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약물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숫자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파이프라인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연구개발 비용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가치를 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분석이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액 그리고 이익단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을 이 두 회사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시가총액 측면만 보더라도 이 두 회사가 합쳐져서 약 120조 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텍들을 다 합쳐도 어느 정도 될까요? 시가총액 측면에서 이 두 회사의 35%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국내 바이오텍,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들은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2030년으로 가면서 국내에도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DMO가 공장을 증설하는 속도보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큽니다. 파이프라인 그런 기본적인 숫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퍼스트 인 클래스나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의 우수한 약물도 동반해서 같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국내 바이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2030년으로 가면 CDMO, C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시가총액도 커져 있겠지만 국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즉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다수 늘어나면서 향후에는 신약 개발하는 이 바이오텍들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신약 개발 업체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한 기업에 몰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파이프라인들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기존의 트렌디한 바이오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한 4-5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기업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기업 선정 요건을 전체적으로 다 만족시키는 까다로운 시선으로 종목별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갖춰서 투자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면 리스크도 줄일 뿐더러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와 기업 실적 그리고 파이프라인 이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 국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